김무성이 자기 돈을 다 날린 거 몇백억. 김무성과 근데 형이 피해봤댔잖아. 형이 피해를 받았죠. 실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는 천하가 다 알죠. 아하, 네. 그때 그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받았죠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압수수색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대개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냥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다.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적인 그런 그 증거물을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. 그래서 이건 압수수색은 구속영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.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압수수색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압수수색은 이제 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. 마무리. 네. 처음에 수사하면서 바로 압수수색하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되죠. 그렇죠. 네. 판사가 이제 그 범죄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랍니다. 객관적. 최악의 그 7, 80% 정도 네. 입증이 돼가지고 이런 데 혐의가 있을 때만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아무데나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따라서 이제 그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됐다. 그래서 이제 그 발부했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예. 아마 이제 그 혐의가 많아요.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하면서 그렇죠. 결국 이제 그 컨소시엄에 관여하고 또 이제 대출에도 관여했어요. 그리고 이제 돈 받은 거 아닙니까? 예. 이런 게 그 다 알선 수재입니다. 알선 수재. 네. 이것도 이제 혐의가 있고요.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딸의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. 아, 딸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박영수 네. 딸이 이제 그 직원인데 퇴직금이 약정된 게 5억입니다. 5억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딸이요. 딸이 말단 직원인데 11억을 빌려가서 안 갚아요. 아. 그러면 이게 가져갔다 봐야지. 화천 대유로부터 11억을 예. 가지급으로 예. 가져가 놓고 이게 갚질 않아요. 아. 11억. 그럼 이게 어떻게 말단 직원한테 11억을 이게 빌려주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딸이 아파트를 또 특혜 분양 받았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 한 8억 정도 되면 오른 거만. 절반 시세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주 헐값 매입을 했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이게 이제 정지상도 아파트 받고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그렇죠. 이건 이제 김만배는 뭐 정상적으로 이게 추첨해가 줬다지만 그거는 이제 로또 복권 확률보다 어렵죠. 그렇죠. 결국 이제 이거 특혜라 봐야 되잖아요. 네. 딸의 혐의가 세 가지. 5억 퇴직금, 그다음에 11억 가지급금, 그다음에 그 아파트 8억. 이것만 해도 이게 몇십억이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본인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육촌 동생. 먼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 아닙니다. 육촌 동생 이기성. 네, 이기성. 이자가 이제 분양 대행을 싹쓸이 하고요. 그다음에 로비 자금 있잖아요. 몇십억이 좀 만들어준 게 이기성입니다. 아하. 이게 박영수의 육촌 동생이에요. 네. 따라서 이제 그 혐의가 본인 혐의 외에도 딸의 세 가지, 육촌 동생까지 혐의가 엄청나다. 이래 보면 돼요. 그렇군요. 예. 이렇게 되면은 박영수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아, 그럼요. 네. 네. 저는 이제 지금 박영수가요,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받고 있습니다.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, 아하.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 대장동 위례 성남FC 기소가 됐죠. 예. 그게 재판부가 중앙지법의 33부입니다. 33부. 예. 그게 이미 박영수가 재판 중에 있어요.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변했던 조선일보의 이동훈 논술위원. 아, 그렇죠. 이동훈. 네. 그 다음에 그 TV조선의 음성섭 기자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런 데 분들이 그때 가짜 수산업자. 그렇죠. 김무성. 네. 김무성이 자기 돈을 다 날린 거 몇백억. 김무성과 근데 형이 피해봤댔잖아. 형이 피해를 받았죠. 실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는 천하가 다 알죠. 아하. 무대가. 김무성이가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사기당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때 그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받았죠. 그렇습니다. 예. 포르쉐를. 네. 뭐 나중에 몇백만 원 갖다 줘봤자 이미 늦었죠. 그렇죠. 이게요. 원래 단독 판사로 배당이 됐어요. 형량은 높은 건 아니잖아. 김영란법이. 그렇죠. 근데 판사가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부패부로 합의부로 보내야 된다. 이래가지고 이게 33부로 온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과 박영수는 같은 부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재판에서? 이런 상황인데 네. 앞으로 이게 박영수가 또 이걸로 구속되면 또 이제 33부 또 갈 수 있거든요. 또 자기가 재판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뭐 이재명과 박영수가 네. 결국 이제 교도소 동기되지 않을까 이래 보여요. 이재명과 박영수가 교수도
교도소의 입방 동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예, 그렇군요. 그때 제가 그 박영수가 네. 포르노를 네. 포르쉐 포르쉐. 포르노가 아니고 네, 포르쉐. 포르쉐를 이렇게 가짜 수납제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제가 방송을 나가서 네. 엄청나게 깠죠. 박영수 특검이 음. 그 정유라 있잖아요. 정유라. 승마. 승마. 그때 엄마가 최서원 씨잖아. 최순실. 대순실. 이분이 야, 이 말은 네 말처럼 타라. 이래가지고 이게 뇌물을 엮었잖아요. 박영수가.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. 아니 정유라가 말을 지 말처럼 탄 거는 잘못이고 그럼 이게 박영수님은 왜 포르쉐를 네 차처럼 타냐? 네 차처럼 타냐? 아니 정유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 말처럼 왜 다른 국가대표가 돌아버리거든.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. 정유라 상당히 억울합니다. 그렇죠. 그 부분은 네, 네. 오히려 저는 박영수가 포르쉐를 지 차처럼 탄 거 이게 더 나쁜 행위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